안녕하세요. 관악구 청각장애인 정보교육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 엄마가 안 띄우는 내용. 오늘 5회차 수업에 진행될 내용입니다. 액자 사진 만들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 효과 이용하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필터 효과를 오늘 많이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포토스케이프 실행을 해줍니다. 다음에 여기 메뉴에서 우리 항상 사진 편집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상단 메뉴에 사진 편집 클릭을 해주세요. 사진 우리 액자 만들 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사용하셔도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찍은 사진 이용하셔도 돼요. 요거는 지금 현재 집에서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사진을 갖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요 예제 파일보다는 내가 찍은 내 사진, 내가 나온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액자를 만들 사진을 우리 여기 탐색창, 왼쪽 상단에 있는 요 탐색창에서 폴더를 찾아가 들어가셔도 되고, 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노란색 별 모양 폴더 즐겨찾기 들어가서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폴더에 들어가서 찾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제 파일 저는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하단에 스크롤바가 있어요. 요 스크롤바가 혹시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미리 보기가 너무 조그맣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찾기가 힘듭니다. 스크롤바를 이렇게 클릭해서 맨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요, 요게 사진 가장 최대한 크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크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절을 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크게 보여주시고요. 액자를 만들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진 갖고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요. 요걸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이 사진. 사진을 다 불러오셨으면 우리 요 부분에 보시면은요. 현재 기본 메뉴예요. 기본 메뉴에서 여기 액자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액자 없음. 요 액자 없음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열어주시면 요 밑에 부분이 다 액자예요. 엄청 많은 액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토스케이프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클릭한 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가 액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요 부분에 놓고 휠 마우스를 쭉쭉 드래그해서 액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라데이션 08이라는 여기 하트 모양이네요. 요 액자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라데이션 08. 요렇게 적용되는 액자네요. 하트 모양으로. 이것도 예쁩니다. 그죠? 다시 지금 현재 그라데이션 08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또 어떤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액자. 휠마우스를 쭉쭉 끌려서 내가 원하는 액자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쭉 엄청 많죠, 액자가. 아까 봤던 액자 중에서 앤티크 액자라는 액자가 있더라고요. 앤티크 액자. 그래서 이 앤티크 액자 01 한번 나는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앤티크 액자 01을 했더니 여기 모서리 부분, 사면의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앤티크 문양으로 들어간 액자였어요. 다시 액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간 액자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런 액자를 줬는데 요 오른쪽에 보세요. 요 위에. 지금 내가 선택한 액자 요 메뉴 위쪽에 보시면은 숫자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100%라고 되어 있죠. 100%. 100%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앞에 보시면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조절바. 요 조절바를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더니 200%라고 나와지면서 내가 선택한 요 액자 테두리가 조금 크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액자에 내가 선택한 액자의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는 버튼이다. 자, 조절 버튼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작아지죠. 다시 클릭을 해서요. 뭐를 줄 거냐면 노트 09라는 액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노트 09번. 노트 09번. 클릭. 그랬더니 윗부분에 구멍이 뽕뽕 뚫린 액자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상단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죠. 얘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0% 설정해 놓은 화면입니다. 200%. 좀 작아서 좋게 보이나요? 200% 지금 설정돼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나지고 있어요. 200% 나요? 그림이 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 동그랗게 구멍 뚫린 요 윗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사진의 사면에다가 다 요 모양을 다 찍을 거예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중액자라고 해요. 다중액자. 요 내가 선택한 노트 09라는 액자는 요 윗부분에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액자예요. 그런데 요 액자 모양을 어떻게 해요? 요 왼쪽, 오른쪽에도 나오게 할 거고요. 아래쪽에도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중액자라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작업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위쪽에 이렇게 구멍 뚫린 액자를 집어넣었어요.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액자 접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선택한 요 노트 09 위에 있는 메뉴 액자 접착. 액자 접착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액자 접착이 비활성화가 됐죠.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에 보시면 지금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맨 끝에 있는 메뉴예요. 얘가 보여드리려 했더니 안 보여지네요. 화면이.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있는 메뉴 중에서 상하, 사진 상하를 교체합니다 라고 나와요.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사진 상하를 교체합니다 라고 나오는 이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진이 상하가 바뀌어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액자도 그대로, 액자 모양도 그대로 회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취소해 볼게요. 취소. 액자 접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요, 요 액자만 넣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취소하지 마시고 그 상태로 두시고 요 화면만 봐주세요. 지금 액자를 넣은 상태예요. 액자 접착을 안 했습니다. 액자 접착을 안 하고 요 사진을요, 상하를 교체합니다. 사진 상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 볼게요. 액자 접착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상하를 회전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면 사진은 상하가 바뀌어서 보여져요. 그죠? 상하가 회전이 돼서 사진은 표현되지만 요 액자는 어떻게 해요? 따라오지 않고 있죠. 요 액자 부분은 그대로 위에 있어요. 사진만 상하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액자 접착을 눌러서 풀로 붙이듯이 요 구멍 뚫린 부분을 여기 이렇게 접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자 접착을 해서 액자를 꾹 눌러서 박아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회전을 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액자가 들어간 상태로 액자까지 같이 회전이 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노트 09번 선택해 주세요. 지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시 똑같은 노트 09 했더니 위쪽에 이렇게 액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줘야 됩니까? 액자 접착을 다시 눌러주셔야 되겠죠? 액자 접착을 다시 한번 클릭. 그럼 현재 이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접착시킨 거죠.
고정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해 줄 거예요. 회전 메뉴, 여기 메뉴 중에서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90도로 회전시키는 메뉴예요. 사진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눌러줄게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 상태에서 다시 노트 09번 액자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위에 액자가 들어갔어요. 뭐를 해준다? 접착. 액자 접착을 다시 눌러서 접착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이번에 이제 요 밑에 부분만 액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밑에 부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액자가 없는 부분을 요 윗부분에 위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이 위로 갈까요? 똑같이 상하를 교체해 주셔야 되겠죠. 상하 교체 눌렀더니 액자가 없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지고 그 상태에서 노트 09번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다 들어갔어요. 액자가 사면에 다 들어간 상태에서 액자 접착 안 했네요. 액자 접착. 이 상태에서 사진을 원래대로 회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진이 요렇게 돌아가면은 원래 방향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주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90도. 메뉴, 화살표 메뉴 중에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90도. 요렇게 돌아왔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액자를 접착을 해야만 고정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항상 여기 상단에 있는 부분만 액자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시면은요. 현재 우리가 선택한 액자가 요 노트 09번이라는 액자잖아요. 근데 요 노트 09번이라는 액자는 이미지의 위쪽에 구멍을 뚫어주는 액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액자를 넣어줄 부분이 위로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줄 건데요. 저는 항상 지정한 폴더에 저장해 줄 거예요. 이 작업에서 지정한 폴더. 내가 지정한 폴더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저는 내 컴퓨터에 사진이란 폴더 밑에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이라는 폴더를 지정을 했어요. 여기에다 저장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죠. 어딘지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폴더에 저장.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요소비 끝나면 그곳에 내가 계속해서 만드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내가 현재 여기 원본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해놓고 저장을 했을 경우 원본 파일은 그지 지금 내가 여기 작업하고 있는 이 폴더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액자 해봤고요. 지금 한 게 뭐냐면 다중액자예요. 다중액자. 액자를 여러 면에 놓겠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필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터. 포토스케이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진을 편집할 때 사진 편집의 꽃은 필터입니다. 필터. 사진 편집의 꽃 필터. 필터를 이용하면은요, 내가 수고를 좀 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멋진 사진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처음에 줄 효과는 비네팅이라는 효과인데요. 비네팅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불러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찍은 내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방송이 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사진 안 하고요.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사진을 아무 사진으로 불러왔어요. 익스트림 5번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사진 불러오는 거는 저와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오고 필터는요. 요 하단 중간에 아래쪽에 있어요. 필터라고 나옵니다. 요 필터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많은 필터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포토스케이프는요. 이 중에서 지금 사용할 필터는 위에서 두 번째 필터
비네팅이라는 필터예요. 비네팅. 비네팅 필터를 클릭을 해주고 또 하위 메뉴에서 여기 비네팅이라고 나오죠. 비네팅 클릭,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에 있는 비네팅 클릭. 비네팅 필터를 클릭해서 들어와 주세요. 비네팅 필터가 뭔지 모르시면요, 한번 보시면 돼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얘는요,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10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요 첫 번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첫 번째 필터를 클릭 했더니 왼쪽 상단에 있는 사각형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 편집 화면에 보여지는 게 효과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잘 모르겠죠. 보시면은요, 요 바깥쪽 부분이 어때요? 좀 까맣게 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 모서리 부분에. 여기처럼. 요게 비네팅 효과의 첫 번째 효과였어요. 레벨에서 강도를 좀 세게 한번 줘볼게요. 레벨이라고 나오고 현재 100% 나와 있어요. 요 슬라이더 막대를 클릭한 채로 좀 진하게 강도를 세게 줍니다. 200%로 줬어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랬더니 검은 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강도를 조정해 주는 게 레벨 부분이다. 이 부분 옆에 흰색으로 나오는데 기본은 요 비네팅 효과가 요 모서리 부분이 검은색으로 조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 흰색을 체크를 해주면 검정색 효과가 적용됐던 부분이 어때요? 흰색으로 바뀌죠. 비네팅 효과는 검정색과 흰색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다른 효과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효과를 한번 클릭을 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위, 아래가 검정색으로 적용되는 필터인데 지금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흰색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얘를 체크를 풀어볼까요? 확연히 보이시죠? 흰색을 풀면 기본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지는데 봤더니 내가 첫 번째 선택했던 필터가 체크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이 필터를 선택하고 두 번째 필터를 선택했을 때 첫 번째 필터가 적용된 상태에서 두 번째 필터가 다시 덧대어져서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필터도 주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필터를 더 씌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선택한 필터만 줄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선택했던 필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요 사각형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흰색 이런 식으로. 비네팅 효과였습니다. 됐나요? 확인합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저장. 지정한 폴더에 저장. 되셨을까요? 이번에는 오래된 사진 느낌을 나게 하는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래된 사진 효과. 이번에는요, 진짜 내 사진을 불러오셔야 실감이 날 거예요. 진짜 내 사진을 가지고 해볼게요. 저는 요 탐색창에 개인 사진이라는 폴더에 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탐색창에서 개인 사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요거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 증명사진이나 반명함 이런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을 갖고 한번 요 오래된 사진 느낌이 나는 필터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정말 앤티크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저는 증명사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요 사진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요 1교시 때 사진과 똑같은 사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교시 때.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서요. 필터. 위에서 비네팅 효과 밑에 있는 효과예요. 비네팅 효과 밑에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는 필터예요. 오래된 사진을 선택했더니 오른쪽에 또 오래된 사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래된 사진 클릭. 자, 요 상자가 나오면서 바로 적용이 돼서 보여지고 있죠. 자, 지금 01번이 선택된 상태이고요. 02번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런 겁니다. 02번은 03번 클릭 요렇게 나오고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찾아주시면 돼요. 앤티크 1번, 앤티크 2번. 저는 이번에는 앤티크 2번을 하도록 할게요. 앤티크 2번. 아까는 앤티크 1번을 했으니까 그냥 앤티크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앤티크 1번을 선택했더니요. 이렇게 나오고 테두리도 좀 이렇게 그죠? 낡은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접혀서 찢어진 부분 정말 오래된 사진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앤티크 1번을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색상 변환되어 있어서 세피아가 지금 선택돼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무채화 한번 선택해 볼까요? 무채화 클릭. 요렇게 나타나네요. 원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낡은 느낌을 나게 해주는 거예요. 무채화. 저는 이번에는 무채화를 선택을 해 볼게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확인해 줍니다. 요런 사진. 이렇게 했더니 정말 요게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지금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죠? 좀 장년층이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필터예요. 요걸 지워야 되겠네요. 2009년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지정한 폴더에 저장. 정말 오래된 사진 느낌이 드는 거죠. 오래된 사진 느낌. 네, 요 상태에서 다시 오래된 사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필터 들어가고요. 오래된 사진에 오래된 사진. 여기서 똑같이 우리 앤티크 선택을 해줄 거고 여기서 그냥 시간이 없어 바로 하랬더니요. 취소해 줍니다. 취소. 다른 사진을 선택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취소. 이 사진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에서 필터 들어가서 오래된 사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오래된 사진 선택. 02번 한번 줄까요? 02번. 정말 오래된 사진 같죠? 확인합니다. 확인. 02번에 오래된 사진 느낌을 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필터 들어가서 오래된 사진 들어가서요. 아까 02번을 줬죠. 02번을 다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02번. 어때요? 02번을 한 번 준 것과 지금 02번을 두 번 줬어요. 필터의 강도를 똑같은 필터지만 강도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필터를 한 번 선택한 것과 두 번 선택한 것과의 차이입니다. 세 번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게 필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우리 아까 배운 액자도 한번 넣어볼게요. 액자 넣는 부분에 클릭을 해서 액자 맨 아래로 드래그해서 요 필름 줘볼게요. 필름. 필름 02번 액자도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액자도 주고 다음에 오래된 사진 느낌의 필터도 적용을 해본 화면입니다. 얘도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 지정한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번 줄 필터는요. 아웃포커싱이라는 필터입니다. 아웃포커싱. 아웃포커싱을 줄 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진 불러오시고요. 저는
즐겨찾기에 예제 파일에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처럼 예제 파일 사용하실 분들은요, 이렇게 스노우보팅, 뭐 이런 거, 익스트림, 이런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파일들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불러왔고요. 필터 들어갑니다. 필터. 필터에 위에서 오래된 사진 방금 했었어요. 그 밑에 있는 필터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원형 필터 아웃포커싱이라고 나오네요. 원형 필터 아웃포커싱 클릭.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이 화면이. 제가 전 시간에 하면서 이렇게 흰색을 선택해서 그런 거고요.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아웃포커싱을 주는 필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흐리게 한번 줘볼까요? 흐리게. 흰색으로 설명을 드리고 먼저 그러면은 다른 걸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현재 원형이 선택된 상태고요. 흰색 메뉴가 선택된 상태예요. 저는 아웃포커싱 원형 필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이죠. 얘가 원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지고요. 내가 선택한 부분 외 부분을 흐릿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포커싱이라는 건 뭐예요? 주변을 흐리게 만들면서 내가 선택한 이 원형 부분을 좀 선명하게 두각을 시킬 때 사용하는 필터가 되겠죠. 자, 흐리게 아웃포커싱 맨 꼭대기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흐리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포커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를요. 내가 원형으로 만들 부분을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 있는 이 밑에 부분을 한번 저는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러면 요 내가 클릭한 부분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원을 만들면서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 윗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흐리게 표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안 보이시면은요. 밑에 레벨이 있어요. 레벨 강도를 주는 거죠. 지금 현재 3.3으로 되어 있는데 요 조절바를 클릭을 한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8로 했습니다. 8. 강도를 8로. 제일 큰 게 8인데 여기 지금 내가 클릭한 부분을 기준으로 요 바깥쪽 부분이 어때요? 좀 흐리게. 아까보다는 좀 더 흐리게 표현이 되지고 있죠. 크기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100으로. 크기를 100으로 했더니 어때요? 내가 선택한 부분이 원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형 안에 들어가서 선명하게 보여질 부분이 100으로 됐기 때문에 흐린 부분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자, 적당히 50 정도 조절을 해주고 단계입니다. 단계. 단계도 조절점을 클릭을 해서 100%로 해줬어요. 100%. 여기선 지금 잘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적당히 이렇게 메뉴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영역 반전은 뭐냐면 여기 영역 반전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선명하게 보여질 부분과 흐릿하게 보여질 부분을 뒤집겠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하겠다. 반전.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체크를 풀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피아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지금 흐리게 아웃포커싱을 했었고요. 선명하게 밑에 보시면 세피아 메뉴가 있어요. 세피아를 선택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죠. 이 바깥쪽 부분이 조금 이렇게 누런 표현으로 표시되는 게 세피아예요. 자, 크기에서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80. 보이시나요? 원형 부분이 커지고 밖에 세피아 적용된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100%. 0%. 0% 했더니 전부 다 세피아가 적용됐어요. 50 정도. 40, 50. 50으로 해줄게요. 딱 50 안 맞춰지면 그냥 50 가까이. 요만큼이 50이란 얘기죠. 현재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고요. 요 밑에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현재 클릭한 곳 부분으로부터 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기 클릭.
이 부분 클릭. 사람을 포커스를 줄 거니까 사람의 이 중간 부분을 클릭하는 게 좋겠네요. 단계 있어요. 단계를 1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게 100이고요. 단계를 0. 요 단계는 뭐냐면 원형 포커스잖아요. 원형 포커스. 단계가 0으로 되어 있더니 요 효과를 준 세피아와 요 원형 부분이 어떻게 선명하게, 이게 0이에요. 선명하게 표시가 되죠. 부드럽게 표현돼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0보다는 이렇게 50% 정도로 되셨나요? 이런 것들이고요.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클릭하고 들어가서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세피아로 적용을 한 원형 포커스예요. 아웃포커싱 효과. 저장합니다. 저장. 지정한 폴더에 저장. 다음 이번에는요 빛 필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빛. 스크롤바를 위로 쭉 올려서 요 예제 파일, 요 과다 노출 01이라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예제 파일에서 작업하고 계시면 요 노출 과다 1번을 불러오시고요. 안 그렇다 하면 그냥 아무 사진이나 불러오셔도 돼요. 내 사진. 저는 요 사진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들어가서 위에서 여기 중간쯤 빛이에요. 빛. 빛 필터. 빛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빛. 요 상자를 제가 이렇게 위에 올려봤어요. 빛을 클릭했더니 빛이 요 편집 화면에 톡 하고 들어가지죠. 기본적인 빛이. 여기 없었던 빛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다음. 맨 먼저 여기 미리 보기, 여기 빛 필터 요 대화 상자에서 내가 빛을 표현할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요. 여기 빛이 이렇게 반짝 시작하는 요 부분에다가 빛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 그 빛을 줄 부분을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클릭.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빛이 들어갈 부분을 클릭해 줬더니 편집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지죠. 빛이. 빛의 개수를 선택할 수가 있고 개수가 지금 28개예요. 개수는 빛이 이렇게 뻗친 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처럼 28로 되어 있는데 요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개수가 더 많아지죠. 60개까지 갈 수 있네요. 조절점을 왼쪽으로 들어가면 빛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더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9 정도 해줬어요. 저는. 30 정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길이는요, 말 그대로 빛이 이렇게 뻗쳐나오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조절바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까 56 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50 정도. 58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예요, 두께. 이 부분이 두께를 좀 키울수록 요 시작되는 부분이 뭉툭해져요. 두께가 지금 14로 되어 있는데 조절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빛이 두께가 좀 퍼지면서 파장이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냥 원래대로 해봤던 것 같아요. 14, 15 정도. 투명도를 클릭을 해서요. 왼쪽으로 쭉 끌어다 놔 볼게요. 흐릿하게 빛이 반사가 되죠. 투명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하게. 얘도 적당한 게 좋겠죠. 저는 70 정도 해줬어요. 이렇게 조절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해주시면 돼요. 편집안을 봐가면서.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색깔 팔레트가 있어요. 모양 바꾸기라고 써있는 밑에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져 있죠. 여기서 요 빛의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팔레트를 선택을 해서 아마 처음에 여기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요, 흰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흰색. 흰색, 요렇게. 보이시나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주시면 되는데,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또는, 요런 색. 내가 선택한 색깔이 빛에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볼 겁니다, 저는. 그 다음 요 팔레트 위에 보시면 모양 바꾸기 있어요. 모양 바꾸기를 한 번씩 클릭해 보면서 여기 편집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모양이 살짝 바뀌었죠. 한 번 더. 클릭할 때마다 모양이 살짝 바뀌어요. 요거 해볼게요. 저는 요 모양 예쁘네요. 모양 바꾸기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모양이 돌아가면서 바뀌고 있어요. 원하는 모양도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얘도 음영 반전이라는 게 있네요. 음영 반전을 이렇게 체크를 해줬더니 이상한 색깔이 들어가지네요. 안 예쁘죠? 얘는 풀어볼게요. 어려운 건 없어요. 빛 필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 부분 설정을 해주고 모양도 바꿔주고 빛의 색깔도 바꿔주고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작품이 완성됐으면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저장할게요. 저장. 지정한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번에는요, 미니어처 느낌이라는 필터예요. 미니어처 느낌. 사진을 불러올 건데, 요 예제 파일에 보시면은요, 미니어처 1, 미니어처 2, 미니어처 4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조금 사람들이나 또는 피사체들이요. 이렇게 작게 나온 사진들, 여러 개 있는 사진들을 불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처럼. 넓게 찍은 사진들, 요렇게. 똑같은 사진은 없으시겠지만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피사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해줍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불러와 주고요. 전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서 미니어처 느낌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위에서 둘, 넷, 여섯, 7번째 필터입니다. 미니어처 느낌 필터 클릭. 요 모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 모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일반 모드. 얘도 뭐가 있어요? 어딘가를 클릭해 주라고 요 포커스가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 주황색 꽃무늬. 얘는 뭐냐면 내가 클릭하는 부분 요 빨간색 차를 내가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요 빨간색 차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했더니 내가 클릭한 요 부분이 요 주변이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때요? 흐릿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클릭한 부분 그 주변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내가 선택한 부분은 선명하고 그 외 부분들은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런 거를 미니어처 느낌이라고 한대요. 미니어처 느낌. 되셨나요? 미니어처 느낌. 흐리게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흐리게라고 되어 있는 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 바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주변이 엄청 흐리게 표현되죠. 보시나요? 조금 더 10 정도 해볼까요? 10.
10 정도 했더니 예쁘네요. 흐리게를 10으로.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는 뭐냐면 요 대비죠, 대비. 대비를 이용해서 선명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요 조절점을 얘도 조절 바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끝까지 한번 놔보세요. 끝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예요. 대비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얘도 괜찮고 콘트라스트를 맨 앞으로 마이너스로 해보면 이렇게 흐릿하게 내가 원하는 점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3%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밝은 모드 한번 선택해 볼까요? 밝은 모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고요. 흐릿한 부분이 좀 환하게 표시가 되죠. 진한 모드, 이렇게 진하게. 일반 모드. 3개의 모드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요게 미니어처 느낌이에요. 저장합니다. 저장. 얘도 지정한 폴더에 저장. 내가 어느 부분을 조금 두각을 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흐릿하게 되셨나요? 요게 미니어처 느낌이라는 필터입니다. 이번에는요. 왜곡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또 불러야 되겠죠. 저는요, 요 사진을 불러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하나 불러와 주시고요. 요 상태에서 다시 필터 들어갑니다. 필터.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아래에서 6번째 갔더니 왜곡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왜곡이라는 필터 안에도 이런 필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다 왜곡 하위에 있는 필터들입니다. 요거를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필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윈도우 필터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필터, 윈도우 클릭. 윈도우는요, 말 그대로 뭐예요? 창처럼 이렇게 분할을 시켜주는 필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 지금 현재 저는 종류 2번이 선택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르실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요 윈도우 필터가 나와지는 겁니다. 자, 요 종류를 클릭을 해서 종류 1번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종류 2번은 아까 보여드렸고요. 3번 이런 필터예요. 일단 우리 종류 1번을 다 같이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맨 꼭대기 한번 가볼게요. 줄하고 칸이라고 나오죠. 줄수와 칸수를 얘기하는데 줄은 뭐냐면 줄은요. 가로를 줄이라고 해요. 가로. 가로가 줄입니다. 그러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그죠? 이렇게 해서 줄이 3개가 된 거예요. 줄. 그 다음에 칸은요. 세로입니다. 세로가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세 줄이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칸수와 줄수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줄은 그냥 3개로 하고 칸은 4개로 해볼까요? 하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칸. 오른쪽 화살표 하나 눌러서 칸 4개. 한 칸, 두 칸, 세 칸, 4칸이 되셨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줄수와 칸수를 입력해 줄 수 있고요. 간격, 가로 열고 픽셀 지금 저는 1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요 하얀색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검정색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뒷 배경이 보이는 요 부분이 간격이에요. 전 10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키우거나 그죠? 줄이거나 해주세요. 10이 좀 적당한 것 같네요. 10. 둥글기 픽셀이라고 나온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둥글기 내가 이렇게 칸을 나눴을 때 요
요 사면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표현하겠다 하는데 그저 그 모서리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30으로 줬더니 요 정도 둥글기 강도로 표현되진다 라는 겁니다. 요 둥글기를요 드래그해서 0으로 한번 해볼까요? 0. 그랬더니 둥글기가 아예 없죠. 직사각형이에요. 둥글기가 0이면 직사각형으로 표현됩니다. 다음 이 부분 팔레트 하얀색 사각형 요 도형 보시면은요. 여기 배경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요 뒷 배경에 나타날 색깔을 이렇게 내가 선택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요 색깔이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흰색이 제일 무난하기는 하겠죠. 흰색이나 검정색 이렇게 색깔도 선택해 줄 수 있다.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얘가 윈도우, 왜곡의 윈도우 필터예요. 왜곡의 윈도우 필터.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서 이 왜곡 필터 조금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곡 필터에 보시면 어안 렌즈라는 필터가 있어요. 어안 렌즈. 우리 돋보기로 봤을 때 이렇게 확대되는 듯한 요게 어안 렌즈예요. 렌즈 값이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0부터 100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제일 크게 한번 해볼까요? 벌어지는 듯한 느낌. 요거는 필터가 없다라는 얘기죠. 중간. 여기 어안 렌즈예요. 취소 해볼게요. 취소. 이런 필터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에서 이번에는 속도감 들어갔더니 이렇게 막 속도가 빠를 때 흔들림 같은 느낌이 드는 필터입니다. 얘도 속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 방향을 조절해 줄 수가 있네요. 이런 필터가 있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취소해 주고요. 필터에서 왜곡에 들어가서 빠져들기. 아까 속도감이랑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중앙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 또 레벨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취소. 다시 필터 들어가서 왜곡에서 물결과 소용돌이 이것도 많이 쓰는 필터입니다. 물결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파장이 있죠. 파장도 조절할 수가 있고 파고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다. 취소. 필터에 다시 왜곡 들어가서요. 소용돌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레벨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소용돌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할까요? 확인. 그래서 요 왜곡 필터는요. 많이들 써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많이 사용하는 왜곡 필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필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저장하지는 않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크리스탈 효과 한번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흐리게 효과 줘볼 거예요. 크리스탈 효과를 먼저 줘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탈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저는 이 사진은 저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합니다. 아니요, 저장 안 할 거예요. 사진 하나 불러오고요. 필터에 들어가서 크리스탈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크리스탈 중간쯤 보시면 크리스탈 클릭. 오케이. 크리스탈 유리 조각처럼 이렇게 그죠? 조각조각 이렇게 표현하는 게 크리스탈이에요. 크기 크리스탈 조각 크기를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수치를 높여줬더니 크리스탈 요 조각의 크기가 크죠.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면 작아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취소해 볼게요. 다시 필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흐림 필터예요. 흐림을 주는 필터. 흐리게 필터 클릭. 흐리게 필터는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서 블러 효과라고 많이들 불러요. 블러 효과, 흐리게 효과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흐리게 여기 반지름이라고 나오는데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강도를 가장 크게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시네요. 확인. 흐리게 필터를 준 상태에서 우리 크리스탈 효과를 한번 같이 줘볼게요. 흐리게 줬어요. 그 다음에 필터에 들어가서 크리스탈. 여러 개의 필터를 이렇게 같이 접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필터는요. 확인. 저장해 줍니다. 지정한 폴더에 저장. 요 위에도 많은 필터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 필터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천천히 들어가셔서 어떤 느낌의 필터인지 이런 것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필터들, 화려한 필터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림 느낌 필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불러와야 되겠죠. 얼굴이 인물 사진이 조금 크게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사진을 가져오시면 좋아요. 자, 개인 사진에서 아까 요거를 갖다 했더니 그냥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표현이. 이게 아니었나요? 요거였나요? 필터 들어가지고요. 필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림 느낌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그림 느낌. 그래서 만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만화. 밑에서 세 번째 만화 그림 느낌인데 만화로 그린 듯한 필터예요. 보이시나요? 만화 같은가요? 얘도 펜 두께와 경계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펜 두께를 좀 이렇게 굵게 해볼까요? 아주 굵게. 그 다음에 경계값을 조절을 해줍니다. 요 만화 느낌의 펜 두께와 경계값은요. 내가 불러온 사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저와 똑같이 하시면 예쁜 사진 얻을 수 없습니다. 펜 두께를 왼쪽 오른쪽 조절점 조절을 해보시고요. 경계값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절을 해서 예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으셔야 됩니다. 불러온 사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지는 부분이에요. 만화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 보니까 만화로 그린 듯한 효과가 조금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요 조절점 드래그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서 이게 낫겠다 라고 하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만화 느낌의 필터예요. 만화 같은가요? 어떻게 보면 만화 같기도 하고 그죠? 저장해 봅니다. 저장. 지정한 폴더에 저장. 자, 이번엔 이 상태에서 다시 필터 들어가 주세요. 필터. 밑에서 세 번째 반사라는 필터예요. 반사. 반사는 말 그대로 튕겨 나가서 그죠? 똑같은 게 밑에 보이든가 똑같은 화면이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겠죠. 반사. 보이시나요? 여기. 반사는 이렇게 3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반사를 넣자마자 보이는 부분이 지금 이게 원본이고 요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요 밑에 부분부터 똑같이 비춰지는 부분이죠. 이게 반사입니다. 반사. 반사.
크기 지금 50%로 되어 있어요. 레벨은 120, 원근감은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반사가 되지는 부분에 색깔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을 저 남자애가 입고 있는 옷 색깔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좀 안 어울리네요. 원하는 색깔을, 반사 색깔을 주시면 되고요. 흰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흰색을 줘보도록 할 거고, 여기 원근감이나 크기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한번 이렇게 크기 했더니 반사가 이 사진과 똑같은 크기로 다 비춰지네요. 그죠? 크기를 늘렸더니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 레벨은 단계죠. 강도. 너무 흰색으로 나오고, 자연스럽게 할 거다. 요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반사가 되는 것처럼 조절하려면 레벨을 조금 왼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근감은 여기 떨어져 있는 정도예요. 요 윗부분이 조정이 되지네요. 얘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원근감은 0, 1 확인해 줄게요. 이렇게 반사도 넣어줄 수 있다. 되셨나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이 필터는요, 하자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해보고, 갈까요? 무슨 필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시간 있을 때 이 필터 한번 천천히 다 들어가 보세요. 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질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이 질감. 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전 요 예쁜 장미꽃을 불러왔어요. 요 상태에서 필터 들어가고요. 종이 질감 필터를 선택을 해볼게요. 종이 질감. 이렇게 필터들이 나와 있는데, 요게 어떤 필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탐색기라고 나오죠. 종이 무늬 폴더. 요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가 실행이 되면서 아까 나왔던 제목만 나왔던 요 필터들이 이렇게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플라워 01.jpg는 요런 모양의 질감을 나타내는 필터구나. 요렇게 퍼즐 확인하시고 요 창은요 X 닫기 버튼 눌러서 닫고 나가줍니다. 다시 필터 들어가서 종이 질감 들어가 주세요. 여기 플라워 01이라는 필터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아까 우리 탐색기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아까 꽃 모양의 필터가 이렇게 무슨 우리 벽지 바를 때 벽지 모양으로 벽지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뒤에 필터가 질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사진을 좀 다른 걸 갖고 와볼게요. 여기다 표현하니까 잘 안 보여지는데 요 사진을 갖고 와서 종이 질감의 요 꽃 플라워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패턴이 조금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다시 필터 들어가서 종이 질감에서 우리 퍼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뒤에서 두 번째 필터 퍼즐. 그랬더니 더 쉬워지죠. 플라워 패턴이 적용된 상태에서 퍼즐이 적용이 되네요. 더 쉬워서 적용이 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본 사진 선택해 줍니다. 원본 사진. 이 상태에서 필터 들어가서 종이 질감에 퍼즐만 할 거예요. 나는 퍼즐.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질감을 입힐 수도 있어요. 질감. 저장해 줍니다. 오늘 우리 필터에 관해서 훑어봤는데요. 준비한 내용은 일단 이렇게 필터 다 한번 만져봤어요. 근데 우리가 안 만져보는 필터들이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요. 천천히 한번 시간 나실 때 꼼꼼하게 하나씩 한번 다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